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강의의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루는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그리고 곡률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장들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3부의 후반부인 제9장부터 제16장까지는 텐서와 장 방정식, 에너지 운동량 텐서, 그리고 우두상수와 슈바르츠 실트해, 마지막으로 현대 중력파 검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3장, 뉴턴 한계의 검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고전 물리학의 영역을 어떻게 포함하거나 대체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의 근일점, 세차 운동입니다. 이는 뉴턴 역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상대성 이론의 기하학적 실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근일점이란 행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의미하며 세차 운동은 타원 궤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회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뉴턴 역학은 행성들의 섭동력을 계산해 세차 운동을 예측했습니다. 고전적 예측값은 1세기당 약 5557초였으나 실제 관측치는 5600초였습니다.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43초의 오차가 고전 물리계의 미스터리로 남았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태양 주변의 강력한 중력이 시공간을 망곡시킨다고 보고 장 방정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추가 편향각을 유도해냈습니다. 두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한 표입니다. 뉴턴 역학은 섭동력만으로 0초를 예측해 오차가 발생했지만 상대성 이론은 곡률 보정을 통해 관측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제2절 중력 적색 편의의 검정입니다. 시공간 왜곡이 유도하는 물리적 에너지 손실의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이해를 위해 도플러 효과를 떠올려 봅시다. 관측자에게 다가오는 소방차 소리는 고음으로, 멀어지는 소리는 저음으로 들리죠. 빛 역시 멀어지는 천체에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 현상을 보입니다. 중력 적색 편의는 마치 빛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중력 포텐셜 우물을 거슬러 탈출할 때 빛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광속은 일정함으로 에너지를 잃는 대신 파장이 길어지며 붉게 변하는 것이죠. 도플러 적색 편의와 중력 적색 편의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도플러가 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중력 적색 편의는 시공간 왜곡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중력 지연과 휘어진 시공간의 실제를 증명하게 됩니다. 중력 적색 편의의 정의입니다. 강한 중력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광자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진동수는 낮아지며 파장은 길어집니다. 이는 위치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 차이입니다. 뉴턴은 절대 시간을 가정하고 빛의 에너지 손실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따른 시간 지연과 명확한 적색 편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이를 1959년 파운드랩카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2.6m 높이 차를 이용하여 감마선 적색 편의를 메스바우어 효과로 측정했고 예측치와 10% 미만의 오차로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의 의의는 큽니다. 중력 시간 지연을 직접 증명했고 이는 오늘날 GPS 위성 시계 보정에 필수적입니다. 기하학적 우주론이 절대 시공간이라는 고전적 한계를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3절 중력파 전파 속도입니다. 뉴턴의 즉각적 상호작용과 아인슈타인의 광속 한계라는 두 관점을 비교합니다. 뉴턴에게 중력은 무한한 속도로 전달되는 즉각적 작용이었습니다. 매개체가 없으니 중력파라는 개념도 없었죠. 하지만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가 0초 만에 궤도를 이탈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정보 전파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량이 운동하며 발생하는 시공간 곡률의 변화, 즉 중력파는 정확히 광속으로 전파됩니다. 앞선 태양 소멸의 예시를 다시 보면 뉴턴 역학은 즉각적 반응을 말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중력 정보가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8분 20초가 소요됨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전파 속도와 인과율 면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비교한 표입니다. 뉴턴은 로렌츠 불변성에 어긋나지만 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을 충족하며 리고를 통해 실증되었습니다. 리고의 중력파 관측은 광속과 중력파, 속도가 동일함을 최종 입증했습니다. 중성자별 병합 사건에서 빛과 중력파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며 뉴턴 역학의 한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4절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명과 고전 역학의 경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작용을 전제했죠. 이는 현대 물리학의 기반인 인과율과 충돌합니다. 즉, 뉴턴 역학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지만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른 신호는 없다는 인과율을 준수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이론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등가 원리 또한 중요합니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비율은 1로 수렴하며 이는 가속계의 관성력과 중력이 구분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닌 시공간의 왜곡입니다. 수성의 세차 운동 43초 오차는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오직 상대성 이론만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초과 세차량 예측에서 뉴턴 역학은 실패했지만 상대성 이론은 관측치와 수학적으로 완벽히 수렴합니다. 빛의 굴절 또한 그렇습니다. 뉴턴식 근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편향각이 시공간이 휘어진 공간을 지나며 아인슈타인의 예측대로 1.75초가 나타났습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의 계기의식 관측은 이 예측을 역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뉴턴 역학이 더 이상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보편적 법칙이 아님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중력 적색 편의와 시간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고유 시간은 느려지고 광자는 에너지를 잃어 붉게 변합니다. 이는 중력장이 시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샤피로 시간 지연 역시 중요합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는 신호가 지체되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줄어서가 아니라 공간 왜곡으로 인해 빛이 지나갈 경로가 물리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전하는 지구에 의한 관성계 드래깅 효과입니다. 마치 회전하는 질량체가 주변 시공간을 점성 액체처럼 끌고 가는 현상인데 이는 뉴턴 역학에는 없는 일반 상대론만의 고유 예측입니다. 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를 보면 푸아송식의 단순한 스칼라 전위와 달리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은 텐서 관계식을 통해 시공간의 기하학적 척도를 기술합니다. 그럼에도 뉴턴 역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우 느린 속도와 약한 중력 환경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장 방정식이 푸아송식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턴 한계의 회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중력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건의 지평선과 블랙홀 충돌은 뉴턴 역학이 다룰 수 없는 고유 영역이며 여기서 상대성 이론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우주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우주는 포텐셜 발산이라는 역설에 빠지지만 상대성 이론은 허블 법칙과 부합하는 팽창 우주 모델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력은 절대 무대 위를 지나는 힘이 아니라 질량의 움직임에 따라 왜곡되는 시공간 무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현대 시공간 동역학의 기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